내일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MBC가 여러 정치 현안들을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주요 항목의 결과를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두 분과 말씀을 관련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 비율이 51.8%. 이게 MBC와 코리안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아니다, 부정 평가가 45%였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작년 추입니다. 작년 추석 때 73.4% 상당히 높았는데 올 초에는 조금 낮아졌고요. 지금 51.8%는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잘한 국정 분야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잘한 국정 분야가 남북 관계라고 답을 많이 해줬지만 신년보다는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고요. 가장 잘못한 국정 분야, 가장 불만이 많은 분야는 뭐냐? 역시 경제였습니다. 41.1%가 못하고 있다, 비교적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11.0%,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BC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항목별로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2년차 국정 수행 지지도와 비교를 해보면 높죠.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촛불을 경험한 이후로 소위 개혁 세력이 견고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 초에 많이 낮아지려는 경향성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일들이 지난 두세 달 동안 반복됐고 급기야 패스트트랙 국면을 지나면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지지율,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율, 또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형사정법의 원칙대로 구속집행 정지가 불어대는 게 옳으냐 했을 때 불어대는 게 옳다라는 그것도 한 60%에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50%에서 60%에 가까운 개혁 지지 세력이 견고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개혁 세력으로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45%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45%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역시 경제 문제를 여론조사에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들께서요. 홍문정 의원께서는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하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리얼미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경제에 관한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6.7%밖에 안 되고 부정 평가가 57.5%나 된단 말이죠. 리얼미터 리얼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계속 여론조사가 저기는 개혁 세력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공고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혁 세력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한번 시장 가서 물어보세요. 청년들이 좋아합니까? 시장 상인들이 좋아합니까? 중소기업체가 좋아합니까? 그렇다고 대기업이 좋아해요. 나라가 경제가 마이너스 3% 지금 10년 만에 마이너스 3%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이 문제를 자꾸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직도 MBC에는 50%가 넘는다. 아직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80%, 90% 지지율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50%대 말씀하신 대로 지금 MBC에도 50% 아닙니까? 30% 이상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촛불을 다 꺾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당에서 조기 발견하고 그것에 관해서 치유책을 내놓지 않고 저렇게 아직도 공고해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가 반이 넘고 있다. 아직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년에 아주
그러면 일단 큰일 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두 분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네, 뭐 대한민국 뭐 인민공화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90%를 찍은 적은 없고요. 80%대를 찍은 적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데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건강한 반대자, 건강한 비판자가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우려들을 듣고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집권 여당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점은 좀 지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IMF 통계를 보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2.7%였습니다. 독일은 1.5%, 프랑스 1.5%, 영국 1.4%, 이웃나라 일본은 0.8%였습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2.9%로 우리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올해 우리 기재부가 정부가 예측하는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은 2.7%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 연구소들의 분석에 의하면 2.5%에서 2.7% 사이. 그렇다면 대체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탑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야당은 비판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돼서는 조금 그것을 완만히 유지 관리를 하고 저는 혁신 성장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주목할 만한 그 여론조사의 변화 중에 대북 정책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는 46%가 지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응답이 26.9%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 지난번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얘기하는 그게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 부분이 아마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이제 조금 모호한데요. 제가 그 여론조사 그 세부 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응답층 중에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한 46%가 대북 정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1등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올라갔다? 아니요. 그것이 고르게 퍼진 거고 네. 대북 정책에 대해 그 1등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 한 개의 항목에 대해서 네. 그 대북 정책을 뭐 부정한다라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북한에 뭐 다룰 이슈긴 하지만 네. 북한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하나만 그러면 이제 하고 제 말씀 마칠게요.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은 네. 자위권의 일환으로 즉 방어적 방법으로 타격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고 어느 표현에도 방사포 그리고 새로운 그 유도 전술 무기라는 표현이 있지 거기에 어디에도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미국 쪽의 공식적인 반응들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미사일로 공식화된 건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시그널이냐?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홍문종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당일 때 말이죠. 뭐 이제 이런 지표들이 낮아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저희가 청와대에 대고 막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어디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계속 갖고 와가지고 이건 아직도 이렇고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있고. 여론조사 한 적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대북 정책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할 수 없이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데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왜 미사일이라는 얘기를 못 합니까? 그리고 미국이 대북에 무슨 쌀 해주는 거. 네. 아니 나라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군사와 쌀,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무너질 지경에 가 있는데 나라를 마치 도와줘서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설명이 깁니다만은 이게 충분히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을 왜 미국도 좋아하죠? 미국이 니들 해주려면 해줘라.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뉘앙스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문 정부를 믿지 않고
미국의 이제 문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면 그 무너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나마 약간씩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이 그거에 관해서 지금 문정부에 관해서 폭발적 여기가 무너지면요 대북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아니다 하면요 정말 20% 30%대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이미 없습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한 30초만 네, 그래야 드리겠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지렛대를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의 의견을 30초만 듣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저도 동감하는데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의 시작은 쌀이고 식료품이고 식량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50%가량이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부터 풀면은 저는 도미노 효과가 평화의 도미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협상에도 어떤 물꼬가 큰 될 수 도움이 되겠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정용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